네,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6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컨디션이 난조여서 영상 촬영을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이어서 벌써 6번째 영상이네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신체 활동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느 순간 축축 처지더라고요. 원래라면 제 머릿속에 계획된 헬스도 갔어야 되고 다른 뭐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녁 시간을 잘 활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몸이 축 처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휴식을 갖고 몸을 회복하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스스로가 그 피곤함에 졌다고 표현할까요? 약간 무기력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도 몸이 너무 처지니까 더 무언가를 하기에 일찍 그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건강한 삶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너무 처지니까 그 부분에서 내 정신도 그냥 피곤한 육체에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육체가 지칠 때는 당연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이제 뇌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라든지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지려고 해도 그만큼의 육체가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저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과 육체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건강함의 기본 베이스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강한 멘탈을 갖고 있어도 그만큼의 육체가 버텨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는 강한 멘탈이 있어야 강한 육체도 따라온다 라는 말이 있겠지만 뭐 그것도 맞겠죠. 어떤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육체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행위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 안에는 포함된 게 잘 먹는 거, 또 잘 자는 거 그런 부분들도 영양학적인 부분들도 잘 갖춰야 된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저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적신호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라 이 말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 주변을 봤을 때 비교적 어떤 생각이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삶에 있어서 큰 고민과 어려움보다는 주어진 것을 몰입하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의 형태를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저는 늘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걱정에 대한 부분에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특히 이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제 그런 부분들로 뇌가 항상 쉬지 못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뇌 과부하가 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신체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길어지고, 제가 이제 혼자 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주변에 대화를 할 사람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의 막막함,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쭈글쭈글해지게 침대에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계속 유튜브 쇼츠를 뭐 이렇게 넘긴다거나, 머릿속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유튜브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뇌는 생각이 없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하는 행위 자체를 줄였을 때, 뇌가 다른 거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을 때 그 자체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뇌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운동을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 에너지를, 그런 고민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닌 내 육체의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그렇게 그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겠죠. 뇌에서 육체로.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한번 신체 활동을 한번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글쓰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일단 밖에 나가서 뛰어보는 것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0일 정도 제 안에 챌린지를 한번 했었는데, 100일 연속으로 글쓰기와 이제 뛰는 행위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 저녁 9시로 정했었는데, 이제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글을 쓰고, 9시 반부터 약 뭐 짧게 뛸 때는 30분, 뭐 길게 뛸 때는 1시간 정도 밖에를 야외를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쉬엄쉬엄 혹은 좀 심박수를 높여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정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당장 막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차 내가 글쓰기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보내버리고, 또 그 이어서 달리기를 함으로써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게끔 몸을 바꿔주니, 그런 생각을 바꿔주니, 어느 순간에는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이 생각보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갖고 있을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상당히 몸도 리프레시가 되면서 생각이 심플해지고 걱정이 말끔히 없어지니 식욕도 더 이렇게 잘 돋아오르고 좀 더 생기가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의 좀 밸런스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저는 사실 이거의 사이클의 좀 반복이긴 해요. 걱정이 많을 때는 여전히 계속 이렇게 우울해지고 뭔가 쭈그러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반복이 들 때마다 저는 의지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에 에너지를 더 쓰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좀 제 스스로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평일에는 주 3회 이상은 헬스장을 꼭 가서 짧게라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그냥 쉬고 싶은 날. 하지만 그렇게 쉬고 싶은 날 쉬어버리게 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쉼으로써 내가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 라기보다도 그냥 멍 때리거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의미 없는 쇼츠를 계속 이렇게 넘기는 그런 저를 발견을 종종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신체 활동을 수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내가 필요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떤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그 순간만 딱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컨디션이 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부분을 무조건 이건 한다, 그 순간만큼 하겠다, 그렇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다음의 결과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건강한 신체를 수반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각자 삶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 그 고민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라면 그 고민을 붙잡고 있지 말고 빠르게 다른 어떤 신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달리기 당연히 러닝 추천드리고 또 헬스도 추천드리고, 꼭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만의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정 안 되면 저는 뭐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운동이 되었든 간에 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어딘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쉽게 해결이 된다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고민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더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신체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더 웅크려들고, 그럴수록 더 저는 에너지를 더 많이 내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겨울철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욕스럽고 힘들지만 그 초반 10분, 15분 그 시간을 견뎌내면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몸이 신체가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초반 10분, 15분에 에너지를 천천히 이렇게 워밍업을 함으로써 끌어올리면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안 춥고 오히려 그 순간의 그 시원함과 뭐랄까 그 쾌적함이 있어요. 그리고 땀 한번 쭉 빼고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면 뭐랄까요, 뇌가 상당히 청소되어 있는 기분, 깔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루하루 쌓는 것이 상당히 우리 정신 건강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뭐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졸린 이유도 바로 그냥 앉아서 무언가에 몰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소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 히터도 뜨겁게 뜨니까
점심 먹고 가능한 시간 좀 짜투리 시간이 남는다면 10분, 15분 정도는 좀 산책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터로 돌아와서 그렇게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긴 한데 저도 요즘에 점심시간 이후에 너무 이제 식곤증이 밀려오고 졸리긴 한데 가능한 점심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신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제 스스로가 좀 우울해지는 거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권해드리면서 우리 모두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